개념 교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입니다. 일단은 쉬운 편에 속한다. 난이도는 이 책도 개념책인데 이렇게 문항수는 이제 한 200문제에 가까운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중학수학 유형별 교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유형별 교재 리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면서 다음에는 개념 교재를 조금 훑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제 개념 교재 해달라고 댓글 붙여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오늘은 개념 교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교재도 너무 많은데 출판사별로 그죠? 근데 일단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일단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2015년 교육과정에 맞는 것 그걸 골랐습니다. 없는 책도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희 학원에 준비된 것 위주로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형 교재보다 조금 권수는 줄었고 어쨌든 많이 쓰시는 교재니까 여러분들이 서점 가시기 전에 오늘 내용을 보신다면 조금 교재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난이도 평가라던가 어떤 학생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별로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참고만 하시고 최종적으로 가서 서점에 가셔서 한번 펼쳐보세요. 아이한테 맞는 교재는 직접 보시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참고만 하십시오. 자, 한 권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개념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권 준비했네요. 이 6권은 2015년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책이고 커버는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재가 내용은 그대로인데 커버만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5년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 책에 대해서 제가 찾은 겁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도 저기에 책에 2019년도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걸 보면 어쨌든 완전 신간은 아닌데, 그러니까 올해 새로 프린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은 2015년 교육과정이 맞으면 제가 여기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2015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가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문항수가 있잖아요. 문항수는 제가 이제 이 책을 비교할 때 본 단원이 4단원이에요. 4단원 그래프 나오는 부분, 정비례, 반비례 있는 유형에서는 문자화식, 1차 방정식 활용 앞에 부분 1차 방정식까지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 중등 개념서에서는 그래프와 정비례, 반비례를 제가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 대해서 비교한 내용으로 이 책 전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개념 플러스 유형. 여기 책을 제가 준비했는데 개념 플러스 유형은 이거 완전 신간이죠. 개념 플러스 유형. 그래서 이 개념책이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개념편하고 유형편에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파란색인데 그죠? 요게 개념편이고 그죠? 여기 개념편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 이게 라이트입니다. 실제로 개념책은 이 책인데 사실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 책 한 권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 문제가 적기 때문에 예전에 유형편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비상 출판사 같은 경우는 좀 책을 많이 쪼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념편이 있고 이거 공부할 때 저희 학원에서도 이 책을 쓸 때에는 이 책과 이 책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편을 일단 이게 2권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 라이트 편을 저는 그냥 워크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 라이트는 본책과 라이트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단원에 대해서 제가 문항수를 다 세어 보니까 229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수는 이게 두 권이기 때문에, 그죠? 두 권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편에 속해요. 여기 있는 개념책들 중에서 한 권만 하면은 많이 줄어드는데 두 권이라서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편을 포함해서 이 난이도를 일단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1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책에서 일단 저는 이 개념 플러스 유형이 일단은 쉬운 편에 속한다. 가장 쉬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1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책이 두 권이잖아요. 그래서 개념편이 있고 제가 워크북으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북의 용도는, 그죠? 워크북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 하면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복습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라이트 편에 테스트라고 하기에 사실 문제가 조금 적어 보입니다. 10문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 10문제는 뭐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테스트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많으면 좋겠는데 테스트가 조금 적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유형은 제가 제일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연산을 많이 집어넣어놓은 뭐 수력 충전 뭐 이런 것들이 이 책보다 더 쉬운 책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개념 수업을 할 때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개념 플러스 유형보다 더 쉬운 책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편이 일단 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걸로 개념 수업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개념 교재는 쉬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쉬운 문제로 개념을 열심히 익힐 수 있는 교재면 뭐 아주 실력이 좋은 학생도 이거 풀어본다고 하면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빨리 단축되죠. 다른 문제집. 그러니까 문제집을 조금 어려운 걸 쓰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쉬운 문제로 풀면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니까 막 조금 쉬운 문제집을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개념 원리입니다. 개념 원리 말씀드렸죠. 개념 원리는 개념 원리 출판사에서 나오고 이렇게 본책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문항수는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편이 포함된 것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적다라기보다는 그냥 편집 방향이 어차피 두께는 똑같으니까 두 권 합친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수는 조금 적은 편이다. 난이도는 이 책은 스텝 3까지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텝 3가 조금 뭐 문제 수가 많진 않지만 6문제씩 있는데 스텝 3가 조금 개념서 치고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1.7이라고 한 거는 얘보다 얘가 1.7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1.5 밑에 보이시잖아요. 1.5, 1.3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와 얘 사이에 어떤 책을 넣기 위해서 제가 1.7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치는 그냥 상대적인 개념이지 이거보다 이게 어렵다, 이거보다 이게 쉽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적은 거지 막 이게 1.7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적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은 한 권이니까 워크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뭐 숙제도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거는 뭐냐 하면 문제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을 사용하는 학생이 좀 이 책을 고를 때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만약에 초등학생이 이제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 실력, 초등학교 수학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이름은 개념 원리라서 아주 막 원리를 잘 익힐 수 있는 쉬운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개념을 처음 접하는 혹은 처음 접하고 초등학교 수학 실력이 아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개념 원리는 학생한테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죠?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집 방향은 다른 개념보다
바로바로 밑에 써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되겠죠. 수학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쉬운 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뭐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 그것보다 학생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개념 원리는 개념책 치고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문항수는 조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센. 센이잖아요. 그죠? 센 붙어 있잖아요. 그럼 문항수가 많죠. 센이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개념센입니다. 신사고에서 나오는. 커버를 보니까 완전 새 책인데. 이 책도 개념책인데, 요렇게 보시면 여기 주황색 부분이 보이시죠? 이 주황색 부분이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본책과 워크북 두 권으로 이제 되어 있고, 난이도는 좀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개념 원리보다 좀 어려운 문제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많지만 그 특정한 그 좀 어려운 문제의 개수 이렇게 봤을 때에는 개념 원리보다 조금 쉽지 않겠냐.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책의 난이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책의 난이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는 A급이 어렵다. 어떤 친구는 뭐 고쟁이가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은 개념 원리가 개념쌤보다 문항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수록된 일반적인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센은 개념 원리보다 조금 쉽고 그래서 1.5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개념 유형보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개념 유형 라이트보다는 좀 개념센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크북은 이 책이 펼쳐보면 이제 복습할 수 있도록 있고 당연히 그 다음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문제가 25문제 있기 때문에 테스트 쳐보는 목적으로 문제가 좀 충분히 들어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졌겠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복습과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이 단원을 제가 개념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념센을 보면서 조금 개념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면 좋겠다. 뭐 어차피 한 단원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죠? 한 단원에 대해서 뭐 이 내용이 좀 정례 혹은 특정한 설명이 조금 빠졌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월계수라고 있습니다. 월계수, 월등한 개념 수학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능률 출판사, 능률에서 나오는 거고 이 책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조금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맞는데 지금 커버는 아마 조금 2019년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월계수도, 책이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책하고 워크북. 문항수는 이제 한 200문제에 가까운 197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난이도를 펼쳐봤을 때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저는 이제 개념센하고 같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계수, 월등한 개념 수학이지만 일단 개념 플러스 유형의 라이트 편보다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념 원리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게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의 활용 용도는 복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테스트를 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문제 정도 테스트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개념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테스트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별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이블은 이게 2021년도 판으로 받은 건데 어쨌든 2015년 개정교육 과정입니다. 바이블은 수학의 바이블이잖아요. 또 제가 수학을 빠뜨렸는데 수학의 바이블의 개념편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수학의 바이블의 유형편이었고 이틀수에서 나오는 이번은 개념편입니다. 이 수학의 바이블도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워크북
문항수는 월등한 개념 수학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161문항. 이 그래프와 정비례, 반비례 단원에 대해서 문제수를 세보니까 161문항이에요. 그리고 난이도를 이거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제 기준에 제가 평가하기에는 바이블은 라이트 편보다는 조금 어렵고 개념센이나 월계수, 월등한 개념 수학보다는 조금 쉽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은 복습과 다른 것들은 일단 테스트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월등한 개념 수학은 복습은 당연히 앞에 거 이렇게 해볼 수 있게 나와 있고 서술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연습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형을 좀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툴스에서 나오는 수학의 바이블 개념편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빨리 이해하는 수학입니다. 빨리 이해하는 수학 동아출판사. 그래서 동아출판사에서 나오는 빨간색 책 있잖아요. 빨강해 빨리 강해지는 수학. 그거는 이제 유형편이고 요거는 빨리 이해하는 수학 개념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역시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워크북이 좀 상당히 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워크북이 조금 더 두꺼우면 문항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워크북이 조금 딴 책들보다는 좀 얇아서 아마 문항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 구성은 본책과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고 딴 문제집보다 컬러가 조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문항수는 좀 적다. 개념책 치고는 좀 적은 편에 속한다. 개념 원리는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문항수가 좀 줄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빨리 이해하는 수학은 난이도도 일단 제가 보기에 개념 플러스 유형하고 난이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데 문항수도 조금 적다. 그래서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습 워크북 같은 경우에 복습을 할 수 있고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 문제가 좀 적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좀 많이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그러니까 개별 책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일단 저는 이번 시간에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빨간색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개념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학생들이 이 중1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중1-1 수학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이 어려워요. 소금물 1차 방정식 활용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의 90% 이상에게 1단원부터 무조건 어려운 겁니다. 90% 학생들이면,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모의고사로 치면 3등급 학생들이에요. 3, 4, 5, 6, 7, 8, 9등급 학생들한테 대부분 개념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굳이 개념서를 높은 거 사용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많은 학생들, 그 90% 학생들에게 사실 1당 1이라고 제가 표시한 개념 유형이나 빨리 이해하는 수학을 그 90%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이 책 너무 쉬운데 이렇게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90% 학생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에게 쉬운 책을 써도 아무런 무리가 안 된다.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이 있는 학생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책을 썼다고 해서 그죠? 시간 낭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학생이면. 빨리 끝나잖아요. 빨리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해보고 잘 공부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 책은 너무 쉬우니까 저 책은 쓰면 안 되겠어. 저 책은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려운 문제집은 쓰면 안 돼요. 실력이 별로 안 좋은데 개념 원리를 쓴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죠? 이거는 꼭 개념 원리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개념 공부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응용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유형별 응용 문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형별 응용 문제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막 일품 막 뭐 블랙라벨 하고 있으니까 그런 책 풀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문제집을 선택하는 거는 아이의 실력보다 좀 쉬운 게 선택되는 거는 그렇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력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려고 하는 거는 해가 된다는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애는 하기 싫어지고 수학 공부하기 싫어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실력도 별로 안 좋아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실력보다 높은 걸 사용하는 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 책은 어렵단 말이에요. 1단계 1이라고 적어둔 문제집도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좀 쉬운 책을 선택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선택하실 때 남들이 많이 푸는 개념 교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수학 실력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러면 어떤 책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가늠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개념 원리나 그러니까 첫 교재로 개념 원리를 사용하려면 그리고 이 책에서 쉬운 문제 문항 수도 별로 안 되는데 쉬운 문제 몇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포기할 것 같으면 이 책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책을 써야죠. 그러니까 개념 원리를 써서 1, 2, 3단계까지 쫙 풀어보고 싶다 이러려면 초등학교 실력이 좀 아주 좋아야 한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90% 안쪽 100분위로 그래서 1, 2등급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돼야 개념 원리라는 책을 사용하는 게 꼼꼼하게 그 안에 있는 문제집을 안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푼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이 교재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 개념센 월계수 정도는 조금 상위권 학생들이 사용하면 좋겠고, 그죠? 나머지 90% 학생들은 이 책 사용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쉬운 책을 사용하는 게 학생들한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몇 권 아니지만 일단 제가 찾아본 개념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서점 가시기 전에 한번 보셨다면 서점 가서 개념책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